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징역형을 선고받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계는 지금 겁에 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극언을 스스럼치 않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딸랑딸랑 정말 사교 집단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친명계는 확실히 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위중한 시간에 왜 이재명 징역형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침묵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딸들은 과거에도 문재인을 출당시켜라, 이 위중한데 무슨 한가하게 감자 씹는 사진이나 올리고 그게 전직 대통령이 할 짓이냐,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금 전 SNS에 올린 사진 하나가 지금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사진 내용이 뭘까요? 이 사진을 보면 확실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상에 안주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2017년 더불어민주당 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부터 친문과 친명은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거의 선을 넘는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공격 의혹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미 두 세력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히 봉합된 상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세력이 커진 친명계가 이제는 친문계를 공천에서 숙청했다는 비판도 나왔고,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민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명계 니들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걸 듣고도 지금 비명계가 최민희를 윤리위에 회부해서 출당시켜라, 징계라,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정말 일이 생기면,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계산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네코가 석자입니다. 뇌물수수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소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말 노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진 한 장이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기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다가 방금 전 평화로운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상당히 당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 방금 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에서 지내는 고양이들과 평화롭게 나날을 보내는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양이에게 손과 얼굴을 내어주며 가볍게 뽀뽀하는 모습, 그 사진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수시로 책을 추천하는 등 정치권의 현황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상 공개는 일부 민주당 친명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의 선거법 징역형이 선고된 뒤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자, 원외 친명 김남국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신선노름 책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노름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규모 구탄 대회가 열릴 당시에 감자를 씹는 사진을 올렸다가 친명 지지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모임 커뮤니티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비판 한마디 못 해주시느냐, 비판을 못 하시겠으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유로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보란 듯이 고양이 뽀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재명 엿먹으라는 건지, 이재명에게 고춧가루 확 뿌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너 끝났다는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지금 가뜩이나 화풀이를 조국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등장한 문재인의 고양이 뽀뽀 사진,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의 최후를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친문, 친명 간의 전세가 역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대법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놓고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만약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냈다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이고 엉터리 판결을 냈다면 결국 2심, 3심에서 뒤집힙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마영주 판사입니다. 자, 지금 이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의 진보 보수 중도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전임인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진보 성향, 그냥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뭐 이런 특정 성향, 민변 출신 등 특정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대거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진보 파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고 이제 대법원의 비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판사는 3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1명,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영주 판사가 옴에 따라서 이제 14명의 대법관 중 명실상부한 진보 성향 대법관은 2명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중도 성향이고 보수 성향도 2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판사를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실에는 너무 노골적인 진보 성향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색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 대법관이 중요하냐? 이제 12월 달, 4달 조국 대표의 3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심에서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감옥에 갑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원형 이상만 나와도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10년 동안 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역형 집행유예면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권력 구도도 확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도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대법원이 지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면서 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신속 지연을 막아라 이런 특명을 내렸습니다. 원래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었습니다. 이게 안 지켜져서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대법관의 마영주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되면서 대법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방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마영주 부장판사 경남 합천 출생입니다. 부산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재판연구관만 6년을 지낸 이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엘리트 판사로 불립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심의관 등 행정경험도 갖춰 행정처 사정 역시 두루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판결로는 지난해 9월 서울고법 제1-3 형사부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자,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마부장 판사를 비롯해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신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 4인으로 압축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마부장 판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 동의안 의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로운 카드 마영주 부장판사, 이제 확실하게 대법원의 구도는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13명은 현재 보수 2명, 중도 8명, 진보 3명으로 평가됩니다. 이 중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면 진보 2명이 남고 중도는 9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뭐 엄청나게 진보 색채가 강했는데 이제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2026년 3월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하면 이제 진보 성향은 한 명만 남을 이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전원이 중도 보수 성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대법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조국 힘들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대법원 3부가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 3심 선고를 12월 12일 한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조국은 왜 감옥에 가지 않는 거야? 2심에서 이미 징역 2년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 선고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대법원 3부 엄상필 주심 대법관이 전격 발표했습니다.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선고를 한다고. 자, 지금 이 엄상필 주심 대법관, 이 조국 사건의 주심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상필 대법관은 정경심 씨,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로 그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고 조국의 배우자를 징역 4년형에 선고한, 그리고 비슷한 공범 혐의도 받고 있는 조국 대표를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 게 맞느냐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혀진 것은 엄상필 주심 대법관은 그대로 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피고에 대해서 12월 12일 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1심, 2심 모두 조국은 징역 2년형이었고 다만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 지금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12월 12일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국은 구속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조국이 징역 2년형을 2심에서 받았는가? 1심, 2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국은 사실상 12월 12일 구치소 행위 확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과 함께 같이 가자 뭐 이런 걸까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1심 선거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25일 날 또 다른 선고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이재명도 조국도 2027년 대통령 선거 무대에서 등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 지금 대법원이 12월 12일 이 조국 피고인의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자,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뇌물수수증 혐의로 기소된 조국의 사건을 다음 달 12일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 이형구,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심 판사는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지난 4월 11일 재판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형입니다. 2심 재판부는 조국 대표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국 대표가 2017년 10월 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에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따라 정치 지형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조국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이거 뭐 날짜를 이렇게 늦게 잡은 것도 오히려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제 12월 12일 조국 대표 2심대로 가면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만에 하나 다음 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기사회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징역 2년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 8개 혐의가 유죄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자, 앞서 엄상필 대법관의 교체 여부가 이번 사건의 상고심 판단 시점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교체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서 실형, 징역 4년을 선고한 당사자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이기 때문에 조국의 구치소행, 구속 수감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